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정이 넘은 이 시간에 이런 글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화가 날 뿐이네요. 뭐라 말로 다 표현하기도 힘들고 지금 정신은 거의 반은 나가 있네요. 제가 욕을 먹을 걸 잘 알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용기를 내볼게요. 저는 올해 26살이 되었고 저보다 3살 많은 남편과 재작년에 결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학교에서 알게 된 그런 일반적인 사이는 아니었고요. 제 남편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같은 동네에서 사시는 이웃 주민이셨고 한 동네에서 어울려 지내시면서 남편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서로가 친한 사이셨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종종 만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 친구분의 아들딸일 뿐 서로에게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죠. 그저 동네 아는 오빠 동생 사이랄까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매일 같이 붙어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철없던 나이였던 제 남편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원래 제 남편은 정말 개구쟁이에 항상 밝은 웃음만 가득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남들보다 훨씬 일찍 사회생활에 직면해서 그랬던 건지 다른 또래들에 비해 매사에 진지해졌고 침착한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오빠의 모습에 동정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장난만 치던 사람이 너무나도 듬직한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보면 항상 심장이 두근댔고 아무도 몰래 저 혼자서만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릴 때는 항상 붙어 있었던 저희가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각자 다른 학교로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제 순수했던 짝사랑도 그때 고백도 못한 채 자연스레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저 간간히 부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3년 정도가 지난 뒤에 어머니가 엄청 부자인 분과 재혼을 하시면서 새아버지와 같이 지낸다고 들었었고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잘했답니다. 학교 내에서 1, 2등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놀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다녔고 제가 좋아했었던 오빠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멀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길거리에서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중고등학교들을 나왔고 서울에 있는 평범한 4년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등하교 시간만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인 탓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공부를 엄청 잘한 오빠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한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잊고 지내던 오빠의 모습이 너무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비록 공부로는 상대가 안 될지라도 나름 남자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준 덕분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쳤었고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처를 받아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온 뒤로는 일주일간은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짐 정리도 못한 채로 학교를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고 주말이 되어서야 겨우 숨을 돌리다가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났었어요. 평상시에 다른 어떤 남자와 연락해도 떨린 적이 없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너무 오랜만에 하는 연락이라 그런지 마구 떨리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나 지혜야 라고 짧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고 카톡을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데 잘나서 내 카톡을 무시하는 건가 싶고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답장이 없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을 안절부절 답장을 기다리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자고 깜짝 놀라면서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봤어요.
카톡 답장이 와 있는데 그때 그 기분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다 라며 잘 지냈냐고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전날처럼 전전긍긍하기 싫어서 잠시도 망설임 없이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장 보고 싶은 마음에 저녁에 보자고 했고 서울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약속 장소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키가 크고 훈훈하게 생긴 남자가 걸어오더라고요. 거의 6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도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어서 단숨에 알아봤죠. 저는 오빠를 보자마자 예전처럼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고 또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오빠는 정말 벽이 느껴질 만큼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말투도 너무 어른스러워졌고 뭔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법학과를 다닌다고 하니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오빠는 제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자취는 어디서 하냐며 치아는 안전한지도 바로 찾아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오빠도 자취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20살 때 학교 때문에 자취를 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셔서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전 기억이 떠올랐고 새아버지는 어떠냐고 물어볼까도 싶었지만 괜히 상처되는 기억을 들추는 것 같아서 넘어갔었어요. 아무쪼록 저희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고 오빠가 먼저 저에게 다음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다 보니 더욱더 사랑이 커져갔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빠의 집 근처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저희 테이블에 불쑥 앉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죠.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싶어서 쳐다보는데 오빠는 당황해하며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저분이 새아버지시구나 해서 곧장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동훈이 여자친구예요? 라며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새아버지 되는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요. 나이는 40대 중후반 같았고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지 근육질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반팔을 입고 계시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러더니 오늘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랑 저녁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를 봐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간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계산하고 갈 테니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보내요 하면서 가시더군요.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오며 상상했었던 그런 새아버지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벙쪄있는 저를 보더니 오빠는 새아버지라고 말했고 좀 쿨하시고 남자다운 성격이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저는 제 시아버지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빠와 저는 큰 다툼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여행을 가서 제게 뜬금없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죠. 제가 질려서 헤어지려고 대뜸 미안하다고 하는 건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늦기 전에 군대를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렵고 군대를 다녀와서 너와 함께 살면서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부탁인 거 아는데 2년만 참고 기다려주면 평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고백을 받고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저는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당황스러웠어요. 당연히 오빠는 미래가 창창할 사람이었던 건 알았지만 당장은 능력도 없는 데다가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다녀온다고 하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곧바로 그 고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며칠 동안 아주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만남은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핏 기억나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만드나 싶었고 너무 미안했었어요. 저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었다며 이런 부담감 주면서 어려운 고민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제 곁을 떠나갔고 저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힘듦이 쉽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학창시절에도 연애를 수차례 해봤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넘게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죠. 내가 모질게 대답한 만큼 내가 모진 사람인지 알았다고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도저히 괜찮아지지가 않는다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자신이 더 미안하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고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도 많았지만 생각과 달리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죠. 결혼 전에 걱정하던 고민들이 전혀 생각도 나지 않게 남편은 많은 부분을 양보해줬고 뭐든지 저를 1순위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신혼집도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실 능력이 없어서 원룸을 얻고 지내는 것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여유가 많고 능력이 좋으신 건지 대뜸 결혼 전에 신혼집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파트로 오라고 하셔서 내심 기대는 했지만 전세나 반월세로 얻어주신 줄 알았고 평수도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에 들어서서 깜짝 놀라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대뜸 저희 둘 부부 명의로 구했으니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진짜 깜짝 놀랐고 시아버지의 배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신혼집으로 얻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군대 입대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큰 숙제를 둘 다 남겨둔 것만 같은 마음이어서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었죠.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니 남편은 예정된 날짜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안타깝게도 취직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을 지내다 보니 불행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커져갔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고 제가 취업도 안 되다 보니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곁에 없어서 의지할 것도 없었고 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을 불러다가 놀면서 보내는 것도 어려웠죠. 그렇게 외로움이 커져가다 보니 남편이 군대를 간 지 1년이 넘어갈 시점에는 제게는 결국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이유 없이 울고 있었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냐며 우리 며느리 밥이라도 사줄까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뵙자고 했지만 이미 지금 집 앞에 다 와간다며 30분 뒤에 보자고 하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워낙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성격이셨기에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외로워할 것 같아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와인까지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면서 와인을 한 잔 부딪히는데 결혼기념일을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울컥한 나머지 저는 눈물이 나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자신이 실수한 거냐며 엄청 당황해 하셨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날을 기억 못한 남편에게도 서운했고 그냥 우울증이 와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괜찮다면서 계속 와인을 마셔댔죠. 그렇게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에 시아버지와 저는 와인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많이 마셨고
저는 오늘 술을 좀 더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제 기분을 살피시더니 알겠다고 더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로 옮기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저는 보드카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점점 술에 취하다 보니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취직이 안 되었던 힘든 얘기들과 남편이 없어서 외로웠었던 얘기들을 하게 됐죠.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너무 오래간만에 그런 위로의 감정을 느껴서인지 술에 취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기대어서 울었습니다. 절대로 의도적이었거나 고의적으로 다가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내가 내 딸처럼 아끼는 거 알지라며 제 볼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싶어서 저는 당황해서 술에 취한 채로 도망가듯이 화장실로 갔죠. 근데 잠깐 사이 졸았는지 밖에서 여자 종업원이 저를 찾더라고요. 힘겹게 밖으로 나갔고 시아버지가 부축한 이유로 저는 정신을 놓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희 집 침대에서 누워있었고 옆에는 시아버지가 같이 누워있었어요. 제가 술을 먹고 정신이 나가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났죠. 아마도 필름이 끊겼던 것 같은데 결국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인기척에 눈을 뜨시더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생겼을 뿐이지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믿는 구석에 발등 찍힌 것 같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으니까 빨리 좀 나가달라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집에서 나갈 채비를 하셨고 네가 잘못한 건 없다며 외로운 마음은 서로가 치유해주고 치유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외롭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미쳐버린 건지 그날 이후로 그때 그 일과 말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시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바퀴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고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저희는 해서는 안 될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시아버지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서로의 호칭도 생략한 채 지내게 됐는데 저도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귀신에 씌었던 건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게 되었고 제게는 결국 정신이 번쩍 들 만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게 점점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알게 되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임신이 된 거였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고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주변의 그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졌는데 제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고 친구에게도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제게 말했죠.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생각도 해봤다네요. 그렇기에 이혼도 할 수 있고 자식도 버릴 각오로 시작한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 설마 이런 상황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너무 참담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술이라도 왕창 마시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던 제 결혼이 결국은 이렇게 막장 스토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을 남편에게는 너무 많이 미안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계속 부부로 지낸다면 더 죽을 죄일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 흘린 눈물을 며칠 동안 다 흘려버린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시아버지와 처음 실수를 했을 때처럼 또다시 별거 아닌 일이라며 저보고 크게 걱정 말라고 하시네요. 그러고는 자신은 이미 평생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서 제가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굳이 남들처럼 일 안 해도 되고 아기 낳아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못됐다고 하실 것 같지만 매일같이 저런 말들로 저를 설득하니까 저는 지금 또 그 말에 점점 현혹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싫었으면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 시선 다 무시한 채로 두 눈 감고 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마음이 드네요. 이미 벌어진 실수로 인해서 도저히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도 없고 제게 유일한 출구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과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힘이 드네요.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점점 더 신경이 쓰이고 날이 갈수록 제 몸을 조심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네요.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겪으신 분들 부디 신중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횡설수설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